우선 보험계약법 강의에 있어서 보험계약법이 뭐냐라는 그 계략적인 개념은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보험계약법에서 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갈등관계 조정을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규범이다라고 합니다. 그 규범들 중에 뭐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라는 것도 있고 관습, 뭐 윤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을 해서 강제로 이행하게끔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반면에 법이다라고 불리우는 이 규범은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다른 규범들하고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법에서 법이다라는 건 안 지키면 강제해서 이행하는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다라는 것이고, 보험계약법, 그럼 보험을 알고 계약이 뭔지를 알면 보험계약법이다라는 것의 전체적인 그 골격을 갖출 수가 있겠는데, 먼저 보험은 동질의 위험성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위험단체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일정 금액을 객출을 해서 나중에 생겨날 그러한 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객출하게 되는 일정 금액을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보험료의 납부에 의해서 공동기금이 조성이 되어지고, 물론 그게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그게 축적이 되어지겠습니다만, 그러한 공동기금을 토대로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보험금 또는 일정한 급여를 하게 되는 제도, 그게 보험이다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금과 관련해가지고 보통 이 보험금이다라는 게 금전으로 지급되어지는 게 보통입니다만, 반드시 금전, 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십니다. 돈에 꼭 돈만 보험금이다라는 것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다른 일정한 급여의 제공, 그것도 보험금의 지급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보험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럼 계약은 뭐냐? 계약은 쉽게는 그냥 합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합의 봤다, 뭐 내가 얼마 내기로 합의했다, 그 얘기는 혼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서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합치를 봤다, 그 얘기죠. 의사표시 합치, 이걸 줄여서 합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표시란 어려운 건 아니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밖에 드러내서 표시하는 건데, 꼭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 행동, 거지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행동, 거지 줄여서 거동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꼭 말로 뭐 서면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짓, 발짓 뭐 그러한 나타나는 동작으로도 일정 의사표시가 나타난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일정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표기를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는 글로 쓴 것도 아니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손 든다, 그 얘기는 손을 안 든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짐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건데, 청약은 계약을 맺어보자라고 먼저 표시하는 거, 요청하는 거, 그걸 청약 그럽니다. 계약의 요청, 의사표시를 청약. 그 청약을 받아서 승계해서 조시다, 계약 맺어봅시다 라고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이 먼저이고 청약이 나중에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이 있을 때 그것을
승계 받아서 좋습니다 합시다라는 게 승낙이니까 이 의사표시의 순서로 봤을 때는 청약이 먼저 있고 승낙은 필연적으로 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상대방이 반드시 있다 그랬는데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법률 용어로 표의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좋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누가 계약을 맺느냐, 누가 당사자가 되느냐. 우리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 양자가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겠는데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죠.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책임을 부담하는 자, 그 자가 보험자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터졌었을 때에 보험금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대신에 미리미리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 그럽니다. 뭐 보험가입자 그렇게 부르는 게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겠습니다만 법률상의 용어로는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법조문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평소 공부하실 때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험가입자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로 나오니까 미리 공부하실 때 개념을 보험회사 보험자라고 하고 보험가입자 고객님을 보험계약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용어를 법률상의 용어로 미리미리 그렇게 공부하실 때에 개념 정립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쉽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계약법이란 보험에 관한 청약과 승낙에 의해 합치되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 그걸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험의 의의해서 보험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쓰여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동질 동그라미 같은 그러한 성질을 띠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네요. 두 번째 공동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걸 위험단체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있는 내용 일정 금액을 미리미리 내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죠. 그걸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험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얼마로 정할 건가라는 그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지는 액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 직접 대수의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보험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는 건가라는 기본이 되어지는 원칙이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페이지 4페이지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사회적 기능으로서 좋은 그러한 기능을 맡아보는 것을 순기능이다라고 하고 역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꼭 좋은 점만 있느냐 그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역기능 그렇게 부릅니다. 순기능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